저희 팀이 성장하는 그 방향이 있잖아요. 예. 어떤 형태를 갖춰야지만이 비영리 민간 단체가 될 수 있고 전문 예술 법인 단체가 될 수 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 예.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좀 최종 보스, 예.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라고 봐야 될 수 있는 최종 골을 최종 골이 3개 예. 정도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이제 뭐 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전문예술단체가 있습니다. 네. 전문예술단체는 연간 1회에 네. 이제 모집 공고가 올라와서 뽑게 되는데 네. 서울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년에 한 10몇 팀 정도. 네. 이 수많은 단체 중에 굉장히 적은 비율이죠. 근데 이 자격 요건은 비영리의 조직 형태여야 합니다. 그럼 아까 비영리 법인, 비영리 법인, 고유 번호증. 아, 이 두 개만 전문 예술 법인. 그렇죠. 갈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나 영리법인은 될 수가 없다. 음. 그러면서 2년 정도의 지역 내에서의 네. 활동 실적을 가지고 네. 지원을 하면 네. 이제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청에서 네.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의 각각 시에서 신청을 하신다면 경기도청에서 네. 심사위원들 심사를 거쳐서 전문예술단체 지정에 되느냐 안 되느냐에 기로에 쓰게 되죠. 그럼 이제 전문 예술 법인 단체가 되면은 예, 좋은 점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시도별로 좀 다른데요. 네. 지원 사업, 각종 그 지자체에서 하는 지원 사업의 가산점이 우선 있습니다. 네. 보통 제가 한 3점으로 알고 있죠. 네. 근데 이 3점이 적으면 적지만 비슷비슷한 동률들의 팀이 있을 때는 네. 굉장히 이제 큰 점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문예술단체가 되면 네. 기부금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후원을 받을 수가 후원, 있어요. 기업에게서? 기업에게나 네. 개인에게서 후원을 받고 어. 기부금 영수증 처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세금 처리할 때 그러면은 그렇죠. 기업에겐 좋은 기업에게는 그런 혜택이 있으니까 거죠? 네. 적극적으로 이제 예술단체에 후원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아, 그럼 이제 공연 같은 걸 할 때 예. 기업도 초청하기가 더 좋겠네요. 그럼요. 이제 예. 후원 명목으로 이렇게 주면 세법상 이렇게 예. 더 그렇죠. 이득이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 단체가 너무 좋고 공연이 좋고 전시가 좋아서 후원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고 해도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나가고 흐름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기부금 영수증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전문예술단체의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는 그런 부분이다. 또 조금 더 들어가면 세금 부분의 혜택들이 이제 지자체별로 정해진 그 규정에 의해서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체가 조금 했을 때는 세금이 작지만 네. 등록세, 허가세 뭐 이런 것들이 단체가 커졌을 때는 굉장히 그게 또 클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전문예술단체의 혜택이다. 단체가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이제 지원 사업에만 매년 매달릴 수 없으니 그렇죠. 이제 기업에서도 후원받고 예. 지자체식의 이제 큰 사업들을 영위하고자 할 때 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고유번호증과 비영리 법인 단체만이 예. 이제 전문 예술 법인 단체가 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비영리 민간 단체. 네.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고유번호증 가진 단체분들이 우리는 비영리 민간 단체입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비영리 민간 단체는 비영리 민간 단체 등록법에 의해서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거나 비영리 목적의 사단법인, 재단법인들이 그 지역 안에서 활동을 한 실적을 가지고 신청을 해서 등록증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비영리 민간 단체 등록증을 가진 단체를 이제 행정상으로는 비영리 민간 단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많은 그 예술인 분들과 단체에서는 우리 고유번호증이 우리 비영리 목적의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 비영리 민간 단체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세요. 비영리 민간 단체는 전문예술단체랑은 다르게 네. 1년에 한 번 네. 이게 아니라 수시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더 쉬운 건가요? 더 쉽다고는 아닌데 기회는 더 많이 많다. 있을 수 있어요. 1년에 한 네. 번인 공지 나왔을 때가 아니라 네. 이제 준비가 되면 언제든 내에서 똑같은 과정입니다. 서류 심사 후에 현장 실사 오고 심의를 통해서 이제 등록을 시켜주는 시스템인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비영리 민간 단체는
우선 100인 이상의 회원이 모집이 돼 있는 단체가 이제 자격 요건이 됩니다. 아, 이제 회원들이 100명이 그렇죠. 이상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쉽게 하는 협회들이 많이 이제 비영리 민간 단체 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죠. 등록이 되게 되면 비영리 민간 단체들만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각각의 이름이 다 뭐 민간단체 보조금이라든지 비영리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금이라든지 뭔가 이런 각각의 지자체별로 자격 요건이 그 등록증을 가진 단체들만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똑같이 기부금 영수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지자체별로 세금 혜택.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을 희망하는 예술단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문 예술로 그 지정으로 희망을 하는 단체들도 있을 거고, 비영리 민간단체를 희망해서 우리가 지역 내에서 계속적으로 축제라든지 어떤 활동들을 하기를 희망하는 단체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비영리 민간단체가 되기 이전의 단계는 뭐죠? 고유번호증하고 비영리 법인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동일한가요? 그렇습니다. 아, 개인 사업주들은 다 안 되고 개인 사업자들은 이제 두 가지가 다 될 다 수가 되지가 없고. 않고. 예. 아, 그러면은 비영리 민간단체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있을 때 예. 비영리 민간단체는 이제 지자체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팀들이 좀 유리한. 그렇죠. 아무래도 그 지역 안에서의 활동 실적을 제출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요걸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전문예술단체 법인 및 단체도 주소지가 서울이지만 우리의 활동 반경이 전국이다 하면 서울시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는요? 아, 전문예술법인 비영리 민간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렇게 두 개 이상의 시도에서 활동을 할 경우에는 자기의 분야가 속해 있는 해당 처부로 신청. 저희는 문화예술이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래서 보통 무슨 협회가 본점은 서울이고 지부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런 것들은 문화체육관광부로 신청을 해야 돼요. 수시 신청도 보면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고요. 이제 홈페이지에 신청에 관련된 안내들을 하고 있고요. 각각 이제 그 서류들이 준비되면 우편으로 보내서 이제 체크를 하고 미비한 서류는 다시 연락이 오고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지역 사업에 좀 더 집중하고 싶은 팀들은 이 비영리 민간단체를 그리고 이제 좀 기업 행사나 기업 후원에 집중하고 싶은 팀들은 전문예술법인단체를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전문예술단체도 그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창작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메리트를 느낄 수가 있죠. 그럼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좋아요? 라고 물어본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할까요? 이제 뭐가 좋아요라고 하기보다는 이 단체의 성향이 우리는 소수의 인원이 계속적으로 창작을 하는 단체라면 100명의 회원을 모집해서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창작을 하면서 전문예술단체로 하는 거고, 우리의 성격이 어떤 교육을 통해서 계속 회원이 모이고 뭐 이렇게 해서 공공의 목적의 사업들을 지역 공동체랑 뭐 이렇게 한다 그랬을 때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더 어울릴 수가 있고, 이런 큰 크루 형태로 이렇게 움직이는 팀들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더 좋겠네요. 왜냐면 일반 단체가 100명의 회원들이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하면서 뭔가 의견 조율을 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100명의 회원들의 명단을 다 집어넣거든요. 그 연락처까지 해서 그러면 임의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정말 회원이 아닌가 맞는가 또 확인을 하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 없죠. 그렇죠.